안녕하세요. 주역심리학 3강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주제는 산수몽계입니다. 산수몽 하면 산이 위에 있고 물이 아래에 있는 괴죠. 이 괴는 이제 몽괴예요. 어리석다, 무지몽매하다 그런 뜻이죠. 64개 중 네 번째 괴입니다. 일개 첫 번째는 하늘이죠. 건괴,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시작이죠. 네 번째 이제 교육에 대한 거예요. 무지몽매함을 깨우는 교육. 그래서 산이 위에 있고 물이 아래에 있어서 샘물이 산을 뚫고 솟아나오는 형상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물이란 게 우리 안에 에너지잖아요. 우리 안에 어떤 기운,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공부의 열정, 뜨거움, 이게 산을 뚫고 어떻게 잘 올라갈까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몽계의 핵심 사상은 이거예요. 몽매하게 태어난 인간이 어떻게 산이라는 장애를 극복하고 그침이 없이 흘러가는 샘물처럼 꾸준히 지혜를 연마할 수 있을까 하는 공부에 대한 괴입니다. 인간은 천지인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늘의 기운을 타고나고 땅의 기운, 하늘과 땅의 기운 태어나서 시작할 때 어려움이 둔개였죠. 정도를 걸으라가 둔개죠. 근데 이번에는 정도를 걷기 위해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문제예요. 공부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 공부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내면의 이치를 깨우는 거예요. 교육은 내 안에 본성을 깨우는 거죠. 이 타고난 특성, 도애만 특성이자 이걸 깨우는 게 교육이에요. 그래서 이 본성을 깨우면 본성에 인의예지 진선미가 있어서 인의 예지를 행하고 진선미를 행할 수 있는 이제 사람이 되죠. 그래서 이 도는 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런 공부를 하면 쉬지 않고 공부를 하게 돼요. 근데 지식 공부하면 쉬게 되죠. 따분하고 싫으니까. 근데 도에 따른 공부는 계속 도가 쉬지 않듯이 사람도 쉬지 않고 공부하게 되죠. 그래서 평생 이제 교육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교육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때요? 안 배우려고 공부가 싫어지죠. 이거는 지식 교육을 해석을 해요. 그래서 몽계에서 이제 이런 가르침을 줘요. 어린이가 스스로 가르침을 구해야 한다. 서로 배우려고 하지만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애들은 애들은 무조건 배우려고 그래요. 애들은 막 계속 묻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 대한 호기심의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를 때 심호택, 다락농가에서 콩잎에 붙던 땅개비를 잡아 유리병에 담았느니라. 도락물가에서 송사이 때 들여다보며 갈리배 만들어 띄웠느니라. 달아난 참개를 기다려 저물도록 지켜 앉아 있었느니라. 우리들 아무것도 모를 때 그 조만 것들 모두 어디로 갔나. 쓸데도 없이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배웠느니라. 지금 시가 참 슬프죠. 그러니까 그 조그만 것들 모두 어디로 갔나. 쓸데도 없이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배우느라. 그러니까 가만히 두면 어때요? 참개를 기다려서 앉아있고, 그죠? 또 갈리배 만들어 띄우기도 하고, 다 이렇게 놀았죠.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이런 걸 다 해봐서 선배에게 받아요. 얼마나 호기 많고 경이로움을 배워요.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죠? 이렇게 안 하면은 이제 가르쳐 주면 안 돼요. 우리 교육은 강제 주입하자. 이러면 안 돼요. 공자가 이런 얘기했죠. 스스로 분발하지 않으면 이뤄주지 않고, 스스로 말하려 애쓰지 않으면 일깨워주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 때가 있어요. 이렇게 때에 맞추는 교육을 이제 해야지 되죠. 그래서 영국의 썸머힐이 이런 방식으로 공부한대잖아요. 애들 마냥 놀게 놔두고, 그다 애들 막 배우려고 할 때 가르쳐 주면 금방 배우죠. 이렇게 실력이 좋아. 이렇게 이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강제 주입식 해서 애들이 다 공부를 싫어해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처럼 공부를 안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아이의 마음을 지내야지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아이의 마음을 우리가 다 잃어버렸어요. 왜 잃어버렸어요? 주입식 교육이죠. 주입식 교육은 언제 교육하면 산업사회 교육이에요. 그죠? 우리가 잘 살아보세요 했을 때가 60대, 70대 그때잖아요. 70대만 해도 지식이 필요해요. 대학에 가서 건축공학과, 그러면 건축공학 배우면 평생 써먹어요, 그때는. 자동차 배우면 자동차 먹고, 이렇게 해서 지식을 배우면 되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맞을 수 있어요. 그럼 지금 AI 시대에 이렇게 주입식 교육한 건 너무나 안 맞죠. 그래서 인간에게 타고난 열정이 있어요.
그 열정을 항상 이렇게 꽃피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배움의 그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 봐요. 그래서 인간은 타고나기를 호모 사피엔스니까 상상력을 지녔죠. 그래서 더 나은 삶을 꿈꿔요. 그래서 그 인간은 조금 이렇게 추워도 어때요? 더 나은 동물은 그 별로 이렇게 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인간은 추우면 옷을 발명해내고 집도 만들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문화가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인간은 난간을 돌파해 나가요. 이렇게 되는데 이런 호기심에 가득해야지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런 게 이제 식어버리면 인간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배움의 자세란 거, 이 아이의 마음을 유지한다는 게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항상 그 젊음을 유지하는 그런 게 대해서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젊음, 사무엘 울먼. 젊음은 인생의 한 시기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이다. 그것은 장밋빛 뺨도 빨간 입술도 아니며 나긋한 무릎도 아니다. 그것은 의지와 상상력이며 활력이 넘치는 감성이다. 그것은 삶의 깊은 샘에서 솟아나온 신선함이다. 나이만 먹는다고 늙는 것이 아니다. 이상을 부릴 때 우리는 늙는 것이다. 나이는 피부에 주름살을 만들지만 열정이 식어버리면 정신의 주름살을 만든다. 걱정과 두려움과 자기 불신은 용기를 꺾고 정신을 죽여버린다. 80살이든 16살이든 사람의 가슴 속에는 경이로움에 끌리는 마음, 미지의 것에 대한 꺼든 호기심, 그리고 삶이란 게임에서 느끼는 기쁨이 있게 마련이다. 당신과 내 가슴의 한복판에는 무슨 전신국이 있다. 그 무슨 전신국의 아름다움, 희망, 환호, 용기, 그리고 힘의 메시지를 수신한 동안은 당신은 젊은 것이다. 안테나가 내려지고 당신의 정신이 냉소의 눈과 비관의 얼음으로 덮이면 당신의 나이가 20살이라도 늙은 것이며, 안테나가 올라가 있고 그 안테나를 통해 낙관의 수신을 전파한다면 당신은 90살에도 젊은이인 것이다. 참 좋죠. 젊음은 인생의 한식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라는 거죠. 삶의 깊은 샘에 솟아나는 신선함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80살, 10살 되면 가슴속에 떠오르는 경이로 끌리는 마음이 있어야, 이런 마음으로 이제 살아가야 돼요. 이런 마음을 살아가면은 인공지능 시대에 상당히 신나는 시대가 열리죠. 이렇게 안 살아가고 지식을 배워서 지식 때문에 직장을 다 잃어버리는 이런 이제 삶이 되면 디스토피아가 되겠죠.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인간이 뭔가를 바라볼 때 중요해요. 우리는 계속 주입식 교육을 하고 일만 열심히 해서 인간은 일해야 된다는 존재로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인간은 호모 루덴서, 노래한 존재다. 하이징크가 그런 얘기했죠. 독일의 시인 프리드 실러가 이런 말이었어요. 인간은 오직 놀이하는 곳에서 완전한 인간이다. 그러니까 놀이할 때 인간인 거예요. 그죠? 저는 이거를 이제 찾아냈는데, 이거를 찾아내는데 상당히 걸렸어요. 저는 36세에 이제 교직을 그만두고 제가 어떻게 하면 인생을 멋있게 살까 하고 찾아다녔어요. 한 20년 가까이 걸렸어요. 그래서 찾아낸 게 이제 강의하는 거하고 글쓰기였어요. 이건 생각지도 못한 거예요. 이거 하다 보니 찾았거든요. 이것은 에너지가 식질 않아요. 지금도 나이가 들어도 강의 가야지 좋아요. 글을 써야지 좋고. 그래서 내 안에 올라온 샘을 느끼거든요. 이렇게 살아가면 성공하지 못해도 어때요? 남들이 성공한 삶이 아니라 그래도 나는 즐거워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놀이를 한다는 거. 놀이를 노는데 그게 직업이 돼야 돼요. 저는 강의 가면 강의만큼 즐거운 게 없거든요. 놀이죠. 오늘 밤에는 또 술집에서 수업하거든요. 시를 읽으면서 시를 얘기해요. 얼마나 아주 신나는 놀이에요. 이만한 놀이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놀이가 직업이 되는 AI 시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다르게 타고나거든요. 다른 걸로 놀이가 되고 그게 직업이 되고,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돈 많이 벌고 어떤 사람은 또 잘 못 벌 수도 있죠. 그럼 복지장이 돼서 이 사람이 못 벌 때 복지를 혜택을 받으면 놀다가 또 이 사람이 좋은 아이들은 돈 벌고, 이렇게 신나는 세상이 열릴 수 있다고 봐요. 이렇게 하면 이제 사람이 어때요? 상상이 뛰어나고 감수성, 창의력이 지니게 되죠. 이렇게 하면 인생이 이제 신나게 돼요. 그래서 이게 놀이가 직업이 되는 이런 세상이 되려면 우선 복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복지를 이제 자꾸 반대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주입식 교육을 열심히 받고 하기 싫은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하기 싫은 일 열심히 해요. 그 다음에 일하지 않는 사람은 돈 주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내가 신나지 않으니까.
내가 신나서 내가 신나게 놀았는데 돈 버는 사람은 어때요? 나 놀았는데. 그러면서 딴 사람들한테 복지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복지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반대해서 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게 참 가슴 아픕니다. 근데 신명나는 세상이 되려면 복지가 돼야 돼요. 최소한 기본적인 게 의식주가 해결돼야지 신나게 놀고 그 노는 게 직업이 되고 이렇게 한 사람들이 AI 시대에 이제 잘 돌파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부모의 자녀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봐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 교육을 이제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자녀 교육하면 그런 얘기 하거든요. 부모님한테 그런 얘기해요. 부모는 교육자가 아니다. 그런 얘기해요. 교육시키지 말라. 대신 잘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부모는 좋은 부모가 되려고 막 애쓰지 말고 어때요? 전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해야 된다 봐요. 인품 있는 사람, 격조가 있는 사람이 되려고 했다 봐요. 그래서 부모 스스로 지식 교육을 이제 했잖아요. 그 지식 교육이 아니라 나를 키우는 공부, 나를 가꾸는 거, 위기지약이죠. 나를 위한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엄마, 아빠가 열심히 자기 인생을 도와해요. 자기를 연마해 가는 삶을 살면 애들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애들은 엄마의 뒷꼭지를 보고 배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에서 인문학 강의를 했었는데 그때 한 학생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되게 자유롭게 하라고 그랬는데 부모가. 그러니까 애가 그래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하고 싶은 다 하래요. 그런데 제가 공부를 잘할 거래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일단 공부를 잘해야 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더라고요. 저는 이걸 버려야 된다 봐요.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네가 신나는 걸 해라. 부모가 그런 가치가 있었나 봐요. 자신이 신나는 걸 하면 잘 산다는 확실히 신념이 있어야지 애가 자유롭게 사는데 애가 자유롭게 하라 그러면서 애를 보고 자유롭게 하라 그러면서 부모가 공부가 중요해라 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애들은 그걸 기차게 알아차려요. 그래서 그 다음 맞추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자유롭게 못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나오는 그죠 산수 몽리에서는 밑에 물이 있는데 산이 가로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산이 되어서 물에 아이가 올라오는 새물을 가로막는 경우가 전 너무나 많다고 봐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끝없이 지지하고 아이가 가는 길을 막지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막지 않으려면 엄마가 먼저 뭐예요? 속물이 되지 말아야 돼요. 속물이 되지 말고 내 삶을 가치 있게 갖고 가야 되죠. 그래서 이런 삶을 살면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 어때요? 우리가 과거에는 지식이 많은 사람이 성공했어요. 그죠? 아는 건 힘이다. 아는 건 힘이 돼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런 정답을 찾는 공부나 스스로 해답을 찾아가야 돼요. 이런 찾아가려면 부모가 속물이 되지 말고 정말 삶을 가꾸는 삶을 살아갈 때 애가 잘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생을 이제 멋지게 사는 부모님을 위해서 시 한 편을 골라왔어요. 이 시대 이방인이 되었다는 생각합니다. 보들레로 시입니다. 이방인, 샤를 보들레로. 너는 누구를 가장 사랑하느냐? 수수께끼 같은 사람아. 응? 아버지냐, 어머니냐, 또는 누이냐, 아우냐. 나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누이도, 아우도 없다. 친구들은 당신이 지금 한 말은 나는 오늘날까지 끝도 쫓아 모른다. 조국은 그게 무슨 위도 아래에 자리 잡고 있는지도 나는 몰라. 미인은 그것이 불멸의 여신이라면 기꺼이 사랑하겠지만 도는 당신이 하느님을 싫어하던 나는 그것을 싫어한다. 그래. 그럼 너는 대간절 뭘 사랑하느냐? 괴상한 이방이나. 나는 구름을 사랑한다. 흘러가는 구름을. 저기에 저 신기한 구름을. 참 좋죠. 나는 구름을 사랑한다. 흘러가는 구름을. 저기에 저 신기한 구름을. 참 이런 신비감. 저는 경이로움을 갖고 있어야지 제대로 산다고 봐요. 그죠? 과거에는 이제 산업사인 지식을 많이 갖고 있어. 그죠? 그 기능과 기술, 지식 이런 갖고 있는 사람이 이제 잘 살았죠, 사람 사이에. 그래서 우리가 그죠? 막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한 게 이제 잘 살은 걸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아요. 저도 이렇게 살아보면 공부만 조금 잘해도 잘 살아요. 그거 우리 사회 누구나 알잖아요. 근데 이제 정말 잘 살려면은 그런 게 아니라 경이로움을 알아야 되죠. 저는 지식 위주 교육을 받아가지고 경이로움을 많이 잃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학교 교사할 때 전교조를 했죠. 전교조 하면서 그때 저는 의식에 눈 떴어요. 어떻게 하면 좋은 삶을 살 것인가, 좋은 선생이 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좋은 인생을 살려고 교직도 그만두고 막 시민단체 활동하고 또 막 지역 신문사도 공부해보고 정치조도 관여하고 이러면서 막 살아봤거든요. 살아보면서 제 안에 뜨거운 열정이란 걸 배웠어요. 그 뜨거운 열정을 이제 알고 나면은 내 안에 내가 어떤 소중함을 알게 돼요. 아, 나는 인간이구나. 그러면서 어때요? 내 안에 경이로움 아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유교에서 가장 중시한 교육이 경이잖아요. 공경하는 거. 경외심을 갖는 거요. 그래서 경외심을 갖게 되면 어때요? 이게 인간이 세상하고 소통하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경이로움을 잃어버리면 남하고 소통 못해요. 그래서 지금 2030 그 세대하고를 강의하면 저 많이 느끼는 게 소통을 잘할 줄 몰라요, 아이들이. 그리고 문맥을 잘 못 읽어요. 맥락을 잘 못 읽어요. 자기식대로 막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우리 교육의 큰 문제를 느끼거든요. 그래서 특히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지금 되고 있잖아요, 벌써. 이럴 때 경이로움을 갖고 있어서 저 예술적 감수성을 지닌 사람이 돼야 된다 봐요. 그래서 스스로 미적 인간이 돼야 돼요. 예술 작품을 만들어가야 돼요. 자신이 예술 작품인 거예요. 자신을 예술 작품 만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살면 어때요? 남하고 공감을 하고 창의력 상당히 뛰어나고 이렇게 해서 잘 살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제가 유튜브 만들 때 항상 시를 자꾸 곁들이거든요. 이렇게 시적 인간이 될 때 저는 잘 살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시라는 게 정말 이제 돈이 되고 밥이 되는 시대가 됐죠. 참 좋죠, 시가. 그래서 그 부모가 눈앞에 어떤 속세적 가치만 추구한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되면 자녀 교육이 제대로 안 된다 봐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이제 그 올려온 새물을 가르면 물이 돼버려요. 산이 돼버려요. 그 산수몽에서 얘기하는 무지몽매한 그를 깨려면은 물이 올라서 물을 가로막는 산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물이 산을 뚫고 이렇게 잘 솟아나게 그렇게 이제 도와주는 부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수몽에서 배울 수 있는 교육은 바로 그죠. 그 부모가 산이 되지 말고 이 세상이 산이 되지 말고 물이 마음껏 솟아나게 도와주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인공지능 시대는 우리가 되게 신나는 시대가 될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